네, G2 천재교육 19페이지 지각의 두께 구하기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도하기 앞서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될 배경 지식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석식 공식, 그리고 물원에 나오는 스넬의 법칙, 그리고 삼각비가 있습니다. 일단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거석식 공식이라고 말하는 거, 거리를 S, 시간을 T, 속력을 V라고 했을 때 이때 거리라고 말하는 것은 VT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속력이라고 말하는 V는 T분의 S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시간이라고 말하는 타임 T는 V분의 S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거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 스넬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것은 입사각과 반사각과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 이때 반사각이 크다, 즉 굴절각이 큰 곳을 우리는 V2라고 잡아요. 자, 됐고 이 사인 세타라고 말하는 것은 V2분의 V1이다. 이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뭐 물언을 했던 친구들은 알고 있으시면 좋겠지만 몰라도 뭐 상관없어요. 그냥 사인 세타는 V2분의 V1이다. 이것만 좀 알아둘게요. 대충 좀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매질 1이 있고 매질 2가 있어요. 자, 이때 뭐 어떤 지진파가 들어옵니다. 근데 굴절이 일어나겠죠. 이랬을 때 가상의 선을 그게 되면 이 가상의 선, 즉 법선이죠. 법선과 들어오는 지진파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 여기가 바로 입사각이 되겠고요. 세타 1이 됩니다. 그리고 굴절되었을 때 법선과 이루는 각도, 여기 세타 2라고 부르고 굴절각이라고 부르겠죠. 이 굴절각에서의 속도를 V2라고 하는 거고 입사각에서의 속도를 V1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아래로 굴절되는 게 아니고, 자, 지진파가 멘틀의 경계선이 들어와가지고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는 부분이죠.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학습을 할 겁니다. 자, 됐고 세 번째 배경 지식은 이 삼각비입니다. 자, 어떠한 삼각형이 있어요. 어떠한 삼각형이 있어. 이 삼각형에 대해 가지고 사인 세타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요? 사인 세타란 빗변분의 높이로 우린 사인 세타라고 부릅니다.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 삼각형을 다시 그려볼게요. 이 삼각형으로 그려보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사인 S를 그린 거죠. 필기체로. 사인 빗변분의 높이. 자, 그러니 코사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빗변분의 밑변을 말합니다. C 빗변분의 밑변. 이 탄젠트 세타라고 말하는 것은 밑변분의 높이를 말하죠. 밑변분의 높이. 자, 탄젠트 세타 밑변분의 높이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밑변분의 높이. 자, 또한 이 탄젠트 세타라고 부르는 것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도 치환이 됩니다. 자, 일단 배경 지식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각의 두께 구하기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각의 두께 구하기 유도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 주시곡선이죠. 자, 일단 이 그림을 먼저 해석을 하자면 이 지점이 진원이자 진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표에 가까운 곳에 진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스몰 b 지점, 이 지점이 직접파와 굴절파가 동시에 교차하는 바로 교차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해석해서 이 주시곡선을 해석해서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습니다. 위쪽을 지각, 아래쪽을 멘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을 진원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지표에 가까이 있는 진원 지점. 사실상 진원이나 진앙이나 같은 개념이라고 보더라도 무관하겠죠. 자, 이랬을 때 이 지점을 스몰 b라고 잡고 교차거리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랬을 때 지각에서의 지진파의 속력을 우리는 V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지각에서의 매질의 속력, 지각이라는 매질의 속력을 V1, 멘틀이라는 매질의 속력을 V2라고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직접파의 관점에서, 두 번째로는 굴절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일단 교차거리 이전까지는 직접파가 속력이 더 빠릅니다. 하지만 교차거리 이후부터는 굴절파의 속력이 더 빠릅니다. 이랬을 때, 자, 직접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접파라고 말하는 것은 지각만을 통해서 온 지진파를 우리는 직접파라고 불러요. 멘트를 거치지 않고 지각만 통과해 온 지진파를 직접파라고 부른다. 지각만을 통과해 온 지진파를 직접파. 여기가 직접파가 되겠죠. 자, 첫 번째. 직접파가 교차 지점까지, 다른 말로 교차거리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 다시 직접파가 B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이것을 T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T는 V분의 S입니다. 자, 그렇다라는 말은 자, 진1에서부터 교차거리까지를 교차거리 스몰 b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일단 거리는 구할 수가 있네요. 자, 이때 지각이라는 매질의 속력을 V1이라고 했죠. 맞나요? 그러면 직접파가 교차거리인 스몰 b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T1이라고 말하는 것은 V1분의 L이다. 이게 교차거리까지 직접파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굴절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굴절파라고 말하는 것은 지각만 통과하지 않고요. 멘트를 통과해서 도착한 지진파를 우리는 굴절파라고 불러요. 즉, 이런 식으로 지각에서 멘트까지 내려갔다가 멘틀의 경계에서 이동을 하고 다시 교차거리 스몰 b 지점까지 도착을 했다. 자, 이랬을 때 이 지진파를 우리는 굴절파라고 불렀죠. 굴절파. 자, 그러면 굴절파가 교차거리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굴절파라고 말하는 거 교차거리까지 T2라는 시간 동안에 도착을 합니다. 자, 이 T2라고 말하는 거 일단 여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멘틀까지 내려가기 전에 이 대각선의 빗변을 지나고 있죠. 자, 근데 이 빗변의 길이는 오른쪽에 있는, 즉 교차거리 B 지점에 있는 빗변의 길이와 같습니다. 맞나요?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이 빗변의 거리를 알아야 돼야지만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는 지금 지각이라는 매질이기 때문에 V1의 속력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빗변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를 세타, 여기를 똑같은 각도인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 거리를 알아내야겠죠. 자, 일반적으로 지각의 두께를 우리는 D 값으로 표현을 해요. 지각의 두께를 D라고 표현을 한다. 자, 그렇다는 말은 지표에서부터 멘틀까지의 두께이자 거리를 D라고 놔둘게요. 그리고 빗변을 X라고 둬볼게요. 높이를 Y라고 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진파가 지금 이동해야 되잖아요. 빗변으로. 이 빗변의 길이는 삼각함수를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일단 X라는 값을 알아내야 되죠. X라는 값. 이 X라고 말하는 빗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볼까요? X는
세타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 값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 x라는 값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자, 이걸 x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x라는 빗변은 코사인 세타분의 d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d. 자, 이 코사인 세타분의 d가 빗변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코사인 세타분의 d만큼의 거리야. 자, 그러면 멘틀에 도착했을 때부터 다음 멘틀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건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여기는 일단 V2의 속력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전체 거리인 L에서 이 밑변의 거리 두 개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삼각함수로 알아냅니다. 자, 이 y라고 말하는 밑변의 길이, 높이라고 할게요. y라는 높이는요, 탄젠트 값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가 있겠죠. 밑변분의 높이로 해가지고. 그러면 탄젠트 세타라고 말하는 것은 밑변분의 높이이기 때문에 d분의 y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때 우리는 y 값에 대해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y라고 말하는 것은 d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자, y 값 구했죠? 길이, 요 높이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d 탄젠트 세타이다. 자, 그럼 d 탄젠트 세타가 왼쪽에도 있지만 오른쪽에도 d 탄젠트 세타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 거죠. d 탄젠트 세타 더하기 d 탄젠트 세타 맞나요? 자, 따라서 멘틀에서의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속력 V2분의 전체 거리 L 마이너스 ED 탄젠트 세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요거 더하기, 다시 요거 더하기 요거를 더할 거예요. 그러면 T2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T2는 한번 일단 생각해 보세요. T2 값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지? 굴절파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쵸? V1 코사인 세타분의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빗변이 두 개이기 때문에 곱하기 1을 해줘야겠죠. 2D. 여기다가 멘틀에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V2분의 L 마이너스 2D 탄젠트 세타를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됐죠. 자, 그럼 이제 지각의 두께를 알아내기 위해서 교차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교차거리 입장에서 스몰 b 지점에서는 T1과 T2가 동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T1과 T2가 같다는 말이 성립을 하겠죠. 자, 대입을 해줍니다. V1분의 L은, T1이 V1분의 L이었죠. V1분의 L은 T2 값을 그대로 대입해줍니다. V1 코사인 세타분의 2D 더하기 V2분의 L 마이너스 2D 탄젠트 세타, 2D 탄젠트 세타. 여기까지 정리를 했네요. 자,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보기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V1 코사인 세타분의 2D 더하기 V2분의 L 마이너스 V2분의 2D
탄젠트 세타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항해주면 되겠죠. 이거 너무 많이 적었네. 자, 이거 이항해서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V1분의 L 그리고 V2분의 L을 넘겨주면 마이너스 V2분의 L이 되겠죠. 이거는 V1 코사인 세타분의 2D 마이너스 V2분의 2D 탄젠트 세타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좌변을 통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먼저 정리할게요. 좌변 먼저. 자, V1, V2분의 V1, V2분의 2분의 L V2 마이너스 V1 은 오른쪽 정리하면 되겠죠. V1, V2 코사인 세타 V1, V2 코사인 세타 분의 2D 탄젠트 세타. 잠시만요. 통분하니까 2D V2 마이너스 2D V1 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사인 세타. 이렇게 사인 세타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탄젠트 세타 자체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탄젠트가 약분이 되는 코사인이 약분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나요? 아니면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걸 지우고 좀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V1 V1 V2 코사인 세타분의 V1 V2 코사인 세타분의 2D V2 마이너스 2D V1 코사인 세타 2D V1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이므로 탄젠트가 없어지고 코사인이 없어지고 사인 세타가 남는 거예요. 따라서 V1, V2 코사인 세타 분의 2D V2 마이너스 2D V1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이게 V1분의 V2분의 LV2 마이너스 V1이므로 V1, V2가 약분이 되죠. 자, 그리고 전개를 하게 된다면 일단 다시 정리해 볼게요. V2 마이너스 V1 코사인 세타분의 2D V2 마이너스 2L 좁네요. 2D V2 마이너스 2L V1 사인 세타. 자, 교차 지점부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공간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다시 정리할게요. 자, T1과 T2가 같다. 자, T1과 T2가 같다라는 말은 아까 T1 값이 얼마였죠? V1분의 L이었던가요? V1분의 L. 아까 구했던 값이 T1이 V1분의 L이었고요. T2 값이 V1 코사인 세타분의 V1 코사인 세타분의 2D 플러스
V2분의 L-2D 탄젠트 세타 요거였거든요. 자, 근데 T1과 T2는 같으므로 교차거리니까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V1분의 L은 V1 코사인 세타분의 2D 더하기 V2분의 L 마이너스 V2분의 2D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자, 이항시켜줍니다. 그러면 V1분의 L 마이너스 V2분의 L은 V1 코사인 세타분의 2D 마이너스 V2 2D 탄젠트 세타가 되네요. 자, 다시 이제 통분을 해줍니다. 그럼 V1, V2는 L V2 마이너스 V1 V1 V2 코사인 세타분의 2D V2 마이너스 2D V1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네요. 자, 근데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이므로 코사인 세타가 약분이 되죠. 자, 따라서 V1 V2분의 V2 마이너스 V1은 V1 V2 코사인 세타 분의 2D V2 마이너스 2D V1 사인 세타네요. 자, V1 V2 없어지고요. V2 마이너스 V1 코사인 세타분의 2D V2 마이너스 V1 사인 세타. 자, 여기서 이제 D값 놔두고 옮기면 되겠죠. 자, D는 2분의 1 곱하기 V2 마이너스 V1 사인 세타분의 V2 마이너스 V1 코사인 세타. 이게 성립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스네일 법칙을 적용하면 되겠죠. 뭐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정리하자면 D는 2분의 L 곱하기 V2 마이너스 V1 사인 세타분의 V2 마이너스 V1 코사인 세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스네일 법칙이 적용됩니다. 스네일 법칙. 사인 세타를 V2분의 V1을 대입을 해줄 거예요. 이거를 사인 세타에다가 대입을 하고 코사인 세타가 있죠. 사인 세타에 코사인 세타가 있는데 코사인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잖아요. 이게 이제 스네일 법칙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사인 함수의 법칙이 되겠죠. 자, 이걸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제곱근을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루트 아니다 할게요. 코사인 세타는 루트 씌우고
1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됩니다. 자, 일단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한 요 식에다가 스넬 법칙하고 사인 함수의 법칙을 대입시킨다는 말입니다. 자, 푼 김에 좀 더 정리해 볼게요. 푼 김에 좀 더 정리하자면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뒷값이라는 것은 2분의 L 곱하기 이제 분모 V2-V1 그리고 사인 세타가 이제 V2분의 V1을 대입한다고 했죠. 스넬의 법칙을 따라가지고 V2분의 V1 대입식 사인 세타를 대입시킨 겁니다. 분의 V2-V1 이제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루트 1분의 마이너스 사인 세타인데 여기 사인 세타에다가도 또 한번 V2분의 V1을 대입을 합니다. 이걸 쭉쭉쭉 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각의 두께 D는 2분의 1 루트 V2분의 V1분의 V2 마이너스 V1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지각의 두께를 구하는 식을 유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저희는 자, V1과 V2 그리고 교차 거리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따라서 우리는 지각의 두께를 구할 수 있다. 결론은 뭐냐면 일단은 지금 지구과학 2 교과서가 교학사하고 천재교육 두 개밖에 없거든요. 네, 교과서에도 유도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에서도 유도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가 실리지 않았습니다. 자, 따라서 이걸 유도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수능에 나올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기심 차원에서 유도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진파의 속도를 이용한 지각의 두께 구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